여러분, 평소에 즐겨 마시는 편의점 커피 가격이 하루아침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커피를 팔려고 잔뜩 사놓은 사장님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지금 은시장에서 딱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쩍이던 은값이 하룻밤 사이에 무려 30%나 폭락해버린 거예요. 금값은 고작 5% 정도 빠지며 점잖게 버티고 있는데 왜 유독 은만 이렇게 혹독한 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46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변동성 앞에 많은 분이 패닉에 빠지셨을 텐데 오늘 그 속사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톡톡 경제학TV의 머니톡톡입니다. 여러분, 은은 참 묘한 존재예요. 금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 보석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주변 가전제품이나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폭락은 그 일꾼의 숙명과 시장의 아주 작은 그릇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은시장의 규모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금시장은 그칠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고 은시장은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욕조와 같아요. 바다에는 커다란 고래가 몇 마리 들어와서 물을 뿜어도 수면이 거의 변하지 않죠? 하지만 작은 욕조는 어떨까요? 덩치 큰 사람 한 명만 털썩 주저앉아도 물이 밖으로 다 넘쳐버리고 말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손이라 불리는 거대 투자자들이 돈을 조금만 빼내니까 은시장 전체가 휘청이며 가격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은이 금보다 약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쓰임새 때문입니다. 금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 금고에 꼭꼭 숨겨두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공장에서 쓰여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까지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은이 금속 중에서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불안해지니까 공장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빵집에 손님이 줄어드니까 밀가루 주문을 줄이는 것처럼 전 세계 공장들이 은을 예전만큼 찾지 않게 된 거예요. 투자 가치도 있는데 산업용 재료로도 쓰이다 보니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타격이 2배, 3배로 커진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무서운 녀석이에요.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내가 가진 돈은 100원인데 1,000원어치 은을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값이 계속 오를 때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서 좋았겠지만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가격이 10%만 빠져도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니까 거래소에서 강제로 은을 팔아버려요. 더 이상 못 기다려주니 지금 당장 다 팔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억지로 쏟아져 나온 매물들이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의 매물을 끌어내는 눈덩이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하나 쓰러지면 줄줄이 쓰러지는 것처럼요. 최근 뉴스에서는 미국 연준의 의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소문이나 무역 갈등 이야기가 은값을 떨어뜨렸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불난집의 부채질한 정도일 뿐 진짜 원인은 은시장의 좁은 입지와 과도한 빚내기 투자였습니다. 지금 은을 들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 사보려는 분들은 이 점을 꼭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은은 금처럼 묵직하게 버텨주는 친구가 아니라 바람 한 번 불어도 파도가 크게 치는 아주 예민한 친구라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이 폭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의 앞날은 정말 어둡기만 한 걸까요? 자, 이제 은가 폭락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드라마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을 다재다능한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은은 보석함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투명인간이 요즘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집은 평소에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간식으로 사가니까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큰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떡볶이집 매출이 반토막 나겠죠? 지금 은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은은 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인정받는 친구지만 동시에 공장에서 일해야 돈을 버는 근로자이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전기차를 조립하는 공장들이 일종의 공사 중 상태, 즉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도는 소문들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연준 의장으로 누굴 찍었네, 그 사람이 매팔아서 금리를 올릴 거네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소문들이 은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팩트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은값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달러라는 형님이 너무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돈들의 대장인데 대장이 힘이 세지면 은이나 금 같은 원자재들은 상대적으로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어문은 바람일 뿐이고 진짜 파도를 일으킨 건 달러의 강세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인 현실입니다. 그럼 왜 유독 은만 이렇게 심하게 다쳤을까요? 여기서 은의 아주 특별한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소금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확 변하죠? 은이 바로 산업계의 소금 같은 존재예요. 반도체 칩 하나에 태양광 셀 하나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양이 없으면 제품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금보다도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이 은을 서로 사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죠. 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조금만 꺾일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주문을 취소하는 것도 바로 이 은입니다. 일단 급한 거 아니니 나중에 살게요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폭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동네 반상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집 철수 엄마가 돈 빌려서 주식 투자했다가 이번에 다 날렸다더라. 이게 은시장에서는 아주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은을 샀는데 가격이 살짝 흔들리니까 증권사나 거래소에서 가차없이 전화를 거는 거죠. 담보가 부족하니 지금 당장 은을 팔아서 돈을 갚으세요 라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빚 독촉입니다. 이 독촉 때문에 시장에 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가득하니 가격이 30%나 수직 낙하한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은은 시장이 작아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데다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공포가 덮쳤고 거기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강제 매물까지 겹친 겁니다.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완벽한 폭풍이었던 셈이죠. 금은 시장이 커서 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은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고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은은 이제 끝난 건가? 다시는 안 오르는 거야? 혹은 지금이 바닥이니까 지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 말이죠. 시장은 냉정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떨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다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은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은이 가진 이 독특한 매력과 약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이제 이 폭락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가 폭락의 미래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내 돈이 깎여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값이 당장 내일이라도 예전처럼 솟아오를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뉴노멀, 즉 새로운 현실이에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형님의 기세가 여전히 너무 당당하거든요.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천천히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달러가 비싸지면 은이나 금 같은 원자재들은 자연스럽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이 골목을 지키고 서 있는데 그 밑에 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기 어려운 것과 똑같아요. 게다가 연말이 되면 큰 투자 회사들이 수익을 정리하려고 돈을 빼내는 경향이 있어서 당분간은 시장이 한산하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만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위기 속에는 항상 반전의 카드가 숨어 있다고요. 은에게는 아주 강력한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래 산업의 주인공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나 챗 GPT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성능의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또 친환경을 위해 태양광 패널도 계속 설치해야 하고 길거리에 전기차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가 바로 은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은이 약 20g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태양광 발전을 널리고 있으니 은 수요는 매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집집마다 에어컨을 한 대씩 더 놓으려고 하는데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선 재료가 부족해지는 상황과 비슷해요. 대체제가 없으니 결국 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공급 쪽 이야기입니다. 은은 금처럼 자, 이제 은을 좀 캐볼까? 하고 마음먹는다고 바로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쓰는 은의 대부분은 구리나 납, 야선을 캐다가 부수적으로 섞여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광산 개발이 줄어들면서 은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한 번 반도체 칩에 들어간 은은 너무 미세해서 다시 뽑아내 재활용하기도 무척 힘듭니다. 한 번 쓰면 사라지는 귀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은값이 폭락했다고 해서 패닉에 빠져 전부 팔아치우거나 반대로 바닥이라며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이에요. 시장이 욕조처럼 작아서 언제든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버티기엔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 은시장입니다. 대신 은의 미래 가치를 믿으신다면 한꺼번에 사지 말고 매달 조금씩 나누어 사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마치 매달 적금을 붓는 것처럼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고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나 자극적인 루머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 즉 팩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폭락은 은이라는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과열되었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은시장도 산업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달러의 기세가 꺾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현금을 적절히 쥐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안전하게 불어나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머니톡톡 경제학TV의 머니톡톡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 경제학TV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